전학생 TV. 자, 그리고 일반 보호자분들이 원하시는 강아지와 훈련사나 브리딩을 하시는 브리더분들이 원하시는 강아지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일반 보호자분들은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친화적으로 흡수돼서 가족 구성원의 한 명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좀 생활을 같이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주 목적이죠.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내가 무언가를 막 해보겠다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이를 돌봐주고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면서 우리 가족 구성원으로서 함께 즐겁게 생을 살아가고 싶다, 그런 것들이 거의 주된 목적이에요. 그런데 훈련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나와 함께 잘 지낸다 이런 목적보다는 어떤 특수한 목적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찰견, 군견, 탐지견, 수색견 이런 것들로 양성시킬 수가 있죠. 독스포츠를 하는 그런 아이들로 또 키워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훈련사들은 무조건 훈련성과 운동량, 운동 능력 그런 것들을 많이 따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훈련사들이 원하는 개는 일반 보호자님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미친 개들, 예를 들자면 미친 개들, 그런 개들을 훈련사들은 굉장히 선호합니다. 미쳐가지고 날뛰고 제어가 안 될 정도로 그 흥분도가 미친 듯이 높아지는 그런 애들을 훈련사들은 좋은 개라고 생각을 해요. 가르치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그런 애들이 무력도 세고 식탐도 세고 호기심도 많고 겁도 없고 그렇거든요. 근데 일반 보호자분들한테 그런 애들이 갔다, 와, 그때부터 진짜 헬입니다. 헬. 온 집안의 살림살이가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을 해서 아이들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브리딩을 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좋은 품종의 아이들을 근친이라든가 무분별한 교배 같은 걸로 배척시키면서 좋은 품종의 아이들이 혈통이 유지되면서 더 좋고 모량이 빵빵하고 모질이 좋고 그 다음에 외형이 이쁘고 그런 애들을 점점 계속 올바른 교배로 인해서 좋은 품종의 아이들을 계속 만들어내죠. 그런 분들이 선택하는 강아지들은 성격이나 어떤 훈련성이나 이런 거를 보지 않아요. 그분들은 오로지 거의 외형을 봅니다. 외형, 이 아이가 서 있을 때 밸런스가 어떤지, 모량이 어떤지, 모질이 어떤지, 얼굴의 각이라든가 체형의 각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의 최우선으로 따져요. 그런 분들은. 근데 일반 보호자님들이 조금 위험한 생각을 하실 때가 있는 게 무조건 진돗개면 진돗개 순수 혈통, 골든 리트리버면 골든 리트리버에 혈통소가 있는 그런 개들 이런 거를 따지려고 하시고 우리 개는 혈통소가 있어 이런 것들을 따지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브리더를 꿈으로 가진 그런 분들이 아니시라면 사실 혈통소 같은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혈통소가 있다는 건 근친교배나 이런 걸로부터는 좀 많이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교배 이런 걸로부터는 좀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이라든가 어떤 선천적인 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덜 할 수 있죠. 혈통소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혈통소가 없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자주 보던 동네 발바리 애들, 소위 말해 똥개들, 이런 애들 중에도 훈련성 좋고 건강하고 이쁘고 그런 애들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일반적으로 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울 건지, 아니면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독스포츠를 해보겠다 이럴 건지, 아니면 브리더를 해보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아지라는 개라고 하는 동물은 어디까지나 개박이에요. 개박이. 케바케가 아니라 개박입니다. 견종에 관계없이 매일 스트레스나 불안한 요소에 노출이 되는 그런 아이들은 헛짖음이 무조건 발생을 할 거고요. 공격적인 태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거는 어떤 견종의 그런 극한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아이의 환경, 자라고 있는 환경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원인이 돼요. 그래서 사회화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산책을 자주 해야 된다. 산책을 많이 시켜줘야 된다. 왜일까요?
그냥 단순히 대소변을 누이기 위해서, 아니면 단순히 이 아이의 운동량을 빼주기 위해,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산책을 함으로 인해서 외부에, 밖에 모든 사물과 다른 짐승들과 건물들, 나무들, 풀들, 바람, 비, 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경험하게 되죠. 산책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에게는 점점 세상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화의 첫걸음이 산책이에요. 산책. 사회화를 시킨다고 해서 다른 여러 강아지들과 막 뛰어놀고 막 이런 것들을 사회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것도 사회화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정말 본질적인 사회화를 시킨다는 거는 산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책의 장소를, 제 지난 편들을 보시면 그 중에 산책 장소를 자주자주 자주자주 바꿔주고 이렇게 해주시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도 여러 환경에 노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은 도심지에 가서 아주 인파가 많은 그런 곳에서 걸어보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조용한 산길을 걸어보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바닷가 같은 데 가보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사회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화 속에서 아이들은 점점 온화하게 자라죠. 칭찬을 많이 해주는, 칭찬을 많이 받고 이쁨을 많이 받은 애들은 온화한 애들이 많아요. 이쁨과 사랑을 많이 받은 애들은.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칭찬과 사랑을 많이 받으면 온화해진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를 너무 무분별하게 칭찬과 사랑만 해주면 아주 그냥 기고만장의 끝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그냥 지가 왕이죠. 지가 왕이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야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막 보호자를 막 자기가 막 먹고 있거나 장난감을 갖고 있거나 그걸 막 가지려고 보호자가 뺏으려고 하면 막 보호자한테 으르렁거리고 혼나야죠. 혼나야 됩니다.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이뻐해주되 무조건 사람이 서열에서는 가장 높아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온순해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사람의 머리 꼭대기 있게끔 사랑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되, 이뻐해주되 무조건 보호자가 서열의 꼭대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는 꼭 명심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아지를 선택할 때 무심코 그냥 외형, 그냥 멋있는 강아지, 혈통성 뭐 이런 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견종에 따라서, 그리고 그 아이의 성격에 따라서 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르다는 거를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돼요.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공부를 좀 하세요. 어떤 견종이 나에게 어울리는지. 내가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더콜리를 한 마리 키우고 싶다. 이 보더콜리가 원래 어떤 일을 하던 애인지, 목양견이죠. 양몰이를 하던 애들이에요. 그 넓은 잔디가 많은 그런 곳에 수백 마리의 양들을 단 몇 마리의 보더콜리가 전부 다 막 몰고 막 여기저기 뛰고 짖고 하면서 일을 하는 아이들입니다. 워킹그룹이에요. 그런 보더콜리를 키우려고 한다고 하면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아이를 데려와야 될지, 운동량을 어떤 식으로 소화시켜줘야 될지, 대표적으로 프리스비, 원반이라고 하죠. 프리스비 같은 걸 하는 보더콜리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TV라든가 아니면 요즘에는 뭐 워낙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게 우리가 도시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도시에서 뭐 시골에서 산다 치더라도 양떼를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은 많지 않죠. 요즘에 양떼 목장, 막 대관령이나 가야지 있는 그런 양떼 목장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보더콜리는 양을 몰던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얘 때문에 시골에 가서 양을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반 같은 그런 독 스포츠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이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고 사람도 활동적이고 뭔가 재밌게 아이와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이 아이의 운동량을 충분히 소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아이를 입양하기 전에 공부가 필수예요. 꼭 공부를 해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크는지, 어떤 성격인지, 얼만큼의 운동량인지 이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집에 왔을 때는 온 가족이 침착하고 온화하고 애정이 가득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아이들이 온순하고 착하고 지혜롭게 커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안에서는 사람이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든 그 아이의 성향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전부 다 어느 정도 섭렵하시고 난 후에 아이들을 입양하시면 아이들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어지는,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파양까지 가는 그런 일들을 최소화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최초의 반려견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고요. 이 얘기들이 여러 보호자님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견학생TV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알차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견학생 TV